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썸네일 보고 또 기분 나쁘신 분 있을 텐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HLB 성공 시나리오, 공유를 드렸고요. 요거 이제 6시 반에 올라갈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제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주가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고요.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주가가 반등할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승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주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죠. 만약 실패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밀리고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HLB 주포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2018년부터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주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어 대고 주가를 지금 위치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HLB의 주포는 일단 보통 주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FDA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아마 다시 한번 CRL을 받을 것이고, CRL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CMC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사실상 이 5월 16일에 이 CMC에 대한 문제 10가지 지적사항, 요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1월 6일에는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사항이 줄어들었고 CMC에 대한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항서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CRL을 받은 원인이 예를 들어서 CMC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똑같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서류 제출 진행을 할 거고요. 클래스 1인지 2인지 확인해서 2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다시 재승인 받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서류 제출하는 데까지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저는 1개월에서 2개월 안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클래스 1, 클래스 2 부분에서도 당연히 클래스 1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스 1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걸린 시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3월 20일 이후에 3개월에서 5개월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죠? 여러분들 6월 20일에서 한 넉넉 잡고 9월 20일에 합시다. 넉넉 잡고 7월 20일에서 9월 20일이라고 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릴레이 테라피틱스에서 1,000억 원 주고 뭘 사왔어요? 라이센스 인으로 담감암 관련된 부분들을 사왔죠. 임상 약물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NDA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 뉴스인데, 그래서 엘레바 담감암 혁신 신약 후보물질 도입했다. 내년 미국 신약 허가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죠. 자, 보게 되면은 자, 내년 패스트트랙 NDA 신청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요거를 잠깐만 좀 읽어보면은 핵심은 뭐예요? 얘네는 이미 임상 이상은 490명을 대상으로 13개국 50개 사이트 진행됐으며, 한국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3개 사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해당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부로부터 지난 10월 혁신 신약으로 지정받아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 FDA는 올해 초 릴레이의 임상 이상 데이터를 검토한 후 FGFR2 유래 담감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 신청서 NDA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자, 보면은 엘레바는 내년 상반기 중 FDA와 프리 NDA 미팅을 진행하고, 자, 우리 이벤트가 지금 뭐 있어요? 자, NDA, 당감한 NDA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신약 허가 미팅 이벤트 하나 있고요. 이를 토대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NDA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플랜대로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다시 한번 간암에 대한 부분이
승인을 받는 기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단가만 관련된 NDA도 같이 제출을 하면서 시장에서 뭘 할 수 있다?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충분히 주가를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FDA는 릴레이 테라피틱스 4008을 이 변이로 발생한 다른 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해당 임상에서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경우 FGFR2 율의 모든 고용암에 대해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는 암종 불문 치료제로 허가받을 수 있다. 키트로다겠죠. 암종 불문 치료제는 종양의 발생 부위와 관계없이 특정 바이오마커의 존재를 기반으로 FDA가 치료제로 인정해주는 암 치료의 새로운 영역으로 지난 2017년에 머크의 키트로다가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FDA HL에 따르면 임상 이상의 결과도 고무적이다. 보게 되면 단감환의 경우 객관적 반응률은 57.9%, 그 다음 기존 허가받은 치료제들의 36%, 40% 월등히 높았다. 부작용에 있어서도 기존 허가 약물의 치명적인 약점인 고인살련증과 설사도 각각의 절반 이하로 도출돼 큰 차별성을 보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단감환은 미국에서만 매년 8,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5년 생존율이 20%에 머물 정도로 예후가 나쁜 암으로 꼽힌다. 핵심은 뭐요? 이러한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채 물량들, 사채꾼들의 돈들이 꽉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채 물량이 지금 1,000억이 들어가 있죠. 사채 물량이 1,000억이죠. 930억. 930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 물량들을 봤을 때 최저 조정가액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38회차 600억은요.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24년도 7월에 발행한 거 이것도 7월에 팔 수가 있죠. 그죠? 7월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예후가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밑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머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6월 10일에 뭐예요? 6월 10일에? 6월 10일에 최저 조정가액 일이죠. 그럼 이거를 전환가액을 최대한 낮게 조정을 해놓을 겁니다. 조정을 한 이후에 우리가 7월 16일 요때 발행했던 요것도 어떻게 되는지 전환가액을 한번 볼게요. 24년도 7월로 가야겠죠. 그럼 이때 전환사채 이제 발행했던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 39회차 요거죠. 자, 먼저 보게 됐을 때 최저 조정가액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최저 조정가액 46,000원이네요. 그죠? 최저 조정가액 46,000원. 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는지 볼게요. 3개월마다네요. 3개월마다. 그죠? 그럼 이게 발행일이 지금 발행일이 언제야? 발행일이 7월이니까 10월 16일 계산 한번 해보죠. 10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일을 보는 겁니다. 11월 1월 16일 4월 16일 7월 16일 7월 16일이 전환가액 조정일이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6월 10일 그러면 전환가액 조정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야. 시나리오를 짜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만약에 실패를 해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환가액 조정을 완료하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채 물량 1,000억을 팔기 위해서. 그 다음 여기에 이벤트, 단감원 관련된 NDA까지 미팅을 완료했고 신청에 들어가는 기대감 플러스 다시 한번 가남에 대한 도전 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 또 실패해도 희망으로 돌리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승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며 봤죠? 그럼 실패가 됐을 때도 어떻게 될지 보는 겁니다. 근데 실패가 됐을 때 웬만한 회사들은 실패 이후에 어떤 상황을 겪냐면 과거에 신라젠도 그랬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겪고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회사가. 그죠? 그 다음에 메지온도
이렇게 됐다가 지금 올라오고 다시 빠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반등하는 회사와 반등하지 못하는 회사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 왜냐면 신라젠, 뭐 헬렉스미스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예후가 안 좋았잖아. 근데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한 애들도 있고 반등 못한 애들도 있고, 반등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뒷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자, 매지원 누구요? LG그룹에서 돈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반등에 대한 흐름이 보여준 겁니다. 얘가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돈이 없었으면 그대로 빠졌겠죠.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라면 다시 한번 임상에 대한 도전을 하자고 해서 코오롱 티슈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코오롱 그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죠. 사실상 돈이 있기 때문에 뭐하는 다시 끌어올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코오롱 티슈진도 과거에 언급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요. 이 친구들도 어떻게 된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포텐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8,000원대, 만원대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다. 분명히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우리가 지금 구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HLB 예후가 안 좋더라도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승인될지 안 될지. 근데 두 개의 시나리오 둘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 나오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몰빵하신 분들은 좀 몰빵을 지양하시고 충분히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응을 할 수 있게 자금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불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방 전부 다 오픈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오후에 1시에 투표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평단가 여러분들 한번 개인들 평단가 한번 보시고 우리가 1357명 정도가 또 투표를 해주셨어요. 개인들의 평단가 어떻게 되나. 원래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주가가 87,000원 9만원일 때 몇 프로가 수익 중이었죠? 개인 투자자의 90%가 수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개인 투자 90% 수익 중이기 때문에 주가를 그냥 올리면 되거든. 근데 지금 자리는 뭐요? 개인 투자자의 20%만이 수익 중인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는 20% 30%. 이 말은 뭐예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모든 개인 투자자가 손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멘탈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분명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건 간에 대응에 대한 전략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마음이 좀 놓이실 테니까 현 구간에서 내가 대응 전략 확실하게 같이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1 6329 H 한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H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해보자고요. 앞으로 중요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변동성 더욱더 위쪽으로 또 확대될 수가 있겠죠. 위쪽 확대됐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봐야 됐고 만약에 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짜보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입장하는 거는 010-9201-6329로 위에 번호로 H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조선주. 이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선주. 왜? 조선주가 주도주니까 꼭 잡아가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중에 하나 그냥 잡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린 거 있죠. LNG선. 얘네들 LNG선 매출이 70% 80%다. 지금 LNG선 뉴스 슬슬 도배되고 있습니다. LNG선 관련돼서. 뭐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LNG선 관련돼서 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회사가 원래는 이 삼성과 이 현대중공업에 LNG 관련된 기자재를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오션까지도 이제 뚫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는데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